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수입니다. 오늘이 2월 25일 화요일.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 나아졌죠. 천만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뭐 대폭락을 하고요. 또 우리 증시보다 조금은 낫겠거니라고 기대했던, 예상했던 미국 증시마저도 대폭락을 면치 못했죠. 그 미국 증시가 무려 3.5% 넘게 폭락을 했어요. 자, 그러니 크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한편 공포스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특별히 더 걱정스러웠던 건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정도로까지 더 나빠지지는 않았었죠. 오히려 장중에 호전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각, 현재 코스피는 0.6% 정도, 코스닥은 1.5% 정도, 탄력적인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낮이긴 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된 것은 전혀 아니죠. 여전히 매우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주 심각하네요.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도 늘고요. 사망자가 꽤나 또 많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이 코로나 이 문제는 빠르게 확산돼서 세계 경제에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걱정이 여전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간밤에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 것이었고요. 자, 우리 증시도 여전히 그러한 그 어두운 그늘 아래 갇혀 있는 상태다 하는 건데, 하지만 이러한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심각한 상황과 또 증시 관점에서의 상황과는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증시가 그 점을 어느 정도는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가의 격언도 있죠. 공포를 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매수할 기회다라는 얘기 있죠. 지금 현재 시점이 가장 공포스럽고 가장 어두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매수 시점에 근접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거니와, 더군다나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 위의 그런 종목들은 우량 종목들입니다. 단기적인 변수에 연연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 종목들, 핵심 종목들 갖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는 현재 이 시점이 한 어느 정도는 매수 타이밍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점을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여러 각도, 부정적인 측면, 또 긍정적인 측면 등을 통해서 진단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매수 적기, 매수할 적절한 타이밍인지 여부를 역시 마찬가지로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좋은 종목들, 삼성의인방, 삼성전자 등 5개 종목과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있죠. 또 2차전지 관련주, 스마트폰, 또 반도체 장비주,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현재 시장의 핵심 종목들입니다. 자, 이 종목들을 다 볼 수는 없죠. 간단하게 스크린을 하는데, 특히 오늘은 이렇게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반드시 선택해야 될 종목, 전공 필수에 해당되는 종목군이 있고요. 또 선택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나 두 개 정도를 선택해야 되는 전공 선택 종목이 있고요. 또 다수의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선택한다라고 하는 일반 선택 개념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시간 관계상 종목 수도 많고 하니까 간단하게 스크린하는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체험 VIP 회원 모집을 하고 있죠. 이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상단 부분의 박스에 안내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밑 하단 부분에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010-2420-0553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수급 등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그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역시 수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5천억 넘게 순매도를 하고 있죠. 어제도 대규모로 매도를 했거든요. 일별 상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7,800억 원은 매도를 했고요. 오늘도 이 시각에 5천억 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거의 8천억 넘게 매도를 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아마도 양이틀간에 걸쳐서 1조 6천억 정도 매도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매도인데요. 이렇게 5천억 넘게 연속해서 매도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외국인들이 현재 상황을 나쁘게 보고 대응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서 이 부분은 분명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증시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락했다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 시장도 3% 가깝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물론 현재 낙폭은 줄이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고 있는 차트는 일본 니케이 지수의 차트입니다. 대장주에 크게 하락했다가 현재는 낙폭을 약간 줄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래도 전일 대비로 3% 가깝게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 찝찝한 것은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가 초장기 레이스를 하고 있죠. 또 현재 지수의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가가 비싸다는 얘기죠. PBR 기준으로 봤을 때 3.6배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산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그 자산 버블을 꺼트리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하면서 미국 증시가 고점 대비 15% 내지 20% 정도 크게 폭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폭락설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현재 부정적인 현재 악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는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어요. 일단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선물도 순매수를 하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2월 21일부터 오늘까지 3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이틀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상황이 최악이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없죠. 한쪽은 매도, 한쪽은 양쪽 다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은 매도하고 한쪽은 순매수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기계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지만 또 한편 우리가 기대하고 있듯이 바닥이 될 소지도 다분히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그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매도를 한다고 하지만 외국계 펀드의 조류를 보면 최근 외국계 펀드들도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그것을 패시브 펀드라고 해요. 이 패시브 펀드는 단기적인 시장 호재나 악재에 아주 민감하게 대응을 하는데 대부분 기계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지금이 그렇죠. 일단은 악재는 나와 있으니까 악재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단기적인 그런 매물들, 패시브 펀드의 매물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연이틀 기록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매물은 추세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기 대응용 매물이니까 아주 심각한 것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규모로 봤을 때 심각하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현재 선물을 잠깐 볼까요? 선물을 보게 되면 현재 지금 베이시스라고 하죠. 선물 베이시스는 선물 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의 차이를 선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지금 다시 마이너스 되긴 했지만 장중 내내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유지하는 콘탱고, 정상적인 강세장을 콘탱고라고 합니다. 콘탱고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러나 현재 선물 베이시스를 보게 되면 나름대로 버틸 수 있는 정도 또는 어느 정도 이런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을 희망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로 회복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소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그 환율인데요. 현재 화면에 우하단에 있는
우하단에 있는 이 차트는 원달러 환율의 차트입니다.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현재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며칠입니까? 3일 연속 초급등. 현재 환율이 급등했다는 것은 원화 가치가 달러 대비 급락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고점 1223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좀 대략 한 8원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즉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조금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율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을 물론 오늘 하루 갖고선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고점에서 저항선에서 밀려서 약간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정도. 그리고 뭐 증시 외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보면 확진자 증가 속도가 뚜렷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은 좀 미진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채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나 조금 더 하락한다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종합지수입니다. 종합지수 1차 지선이 2050포인트 정도로 얘가 설정해 놨는데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종합지수 205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종합지수 1950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현재 상황 그런 정도로 그런 정도의 진단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지금 현재 시점이 매수할 적정한 타이밍인지 등을 테스트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재 간단하게 자료를 올려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나 사태는 작은 변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차트를 보았어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어차피 이 문제는 계절적인 문제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조만간에 치료제가 나오겠죠. 그것만 넣어도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도는 패시브 펀드의 단기 대응 물량이라는 것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삼성전자 의료의 종목들은 모두 장기 투자 우량주란 말이죠. 단기적인 변수에 신경 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IT 부분의 특수성이 좀 있어요. 현재 IT는 전 세계적으로 대세적 흐름의 주인공들입니다. 그 대세적 흐름은 이런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것이죠. 그 흐름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추세는 유효하고 그 흐름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도 코로나 사태에 의한 피해는 소비주나 유통주 쪽에 있지 아니면 전통 산업에 있지 첨단 산업에는 그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이죠. 그 피해는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수출에 대한 비중이 좀 높아서 환율과 관련된 반사이익이 있다는 것, 수출과 관련된 반사이익이 있고요. 또 한 가지 결정적인 것은 지금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 삼성전자 등의 유망 종목들의 우량 종목들의 주가 수준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달러 대비로 굉장히 싼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태가 풀리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10% 정도가 아니라 20% 이상의 세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런 측면에서 IT 부분의 특수성 등이 있어서 현재 매수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삼성전자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게 되면 자, 저점과 저점을 잇는 선상에 놓여 있는 현재 주가 상태를 화살 표시가 보여주고 있죠.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항상 매수 기회였다는 거죠. 이번에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은 나쁘긴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타이밍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그 한 가지가 된다는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포의 증폭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팬데믹은 전염병이 재유행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팬데믹 포비아는 기피, 회피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팬데믹 포비아 현상이 전 인류적으로 다 있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다 있습니다. 이것을 기피하는 전생 인류의 특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게 작용이 되고요. 시나포비아, 시나는 이게 중국을 뜻합니다. 중국인을 기피하는, 요새는 한국 사람까지 포함해서, 일본 사람까지 포함해서 동양인 기피 현상까지 확대되고 있는지, 어찌됐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포가 확산 전이되는 그런 경향이 높은 데다가 또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 지진 증시가 초장기 아주 긴 기간 거의 11년 넘게 또 고공 레이스 PBR 기준으로 봤을 때 3.6배 넘어 3.7배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가장 높은 정도 수준으로까지 많이 올라가 자산 버블 문제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다가 또 코로나를 보게 되면 감염 속도나 감염 노출을 잘 추적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좀 남아있고 또 우리 시장 여건으로 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의 의존도가 크고요. 또 파생 상품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의 정도가 증폭되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서 어느 경우에 지수가 아주 높게 올라가고 또 지수가 장중에 많이 떨어지거나 장중에 많이 흔들리는 변동성에 시달린다는 것이죠. 악재가 증폭됩니다. 또 호재가 증폭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증시가 현재 그러한 곳에 아주 이상 반응을 하고 있는 그래서 나오는 그 경향이 있다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녹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가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소지도 상당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 즉 외부적인 환경에 현재 그대로 우리 영향받아서 거기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보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저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포트폴리오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하나씩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삼성전자 우선주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큰 구분의 필요는 없습니다. 단기로 봤을 때 시가총액 상한제와 관련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요. 최근 들어 시가총액 상한제 수시 적용은 배제하기로 했죠. 그래서 그 영향력, 그 차이는 더 작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큰 차이 없이 두 종목 다 같이 매수할 타임이 다른 건데 둘 중에 하나만 사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 종목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막을 올려놓겠습니다. 이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은 필수 종목입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리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될, 편입시켜야 될 필수 종목이라는 것이죠. 삼성전자 및 삼성전자 우선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있고요. 삼성전기 오늘도 낙폭이 크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삼성 SDI도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들 종목 삼성전기, 삼성 SDI 그리고 삼성물산도 있어요. 삼성물산도 비슷해요. 자, 이들 종목 다 잡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중에 한 종목 정도, 삼성전기나 SDI나 삼성물산 각각의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삼성전기는 MLCC 및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는 거고,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는 전기차와 관련돼서 테슬라 효과가 있고요. 또 전기차가 테슬라 효과 외에 또 삼성 SDI는 유럽 효과가 있단 말이죠. 환경 규제 및 또 NCA라고 해요. 그런 2차 전지 한 종류인데요. 환경 규제와 관련돼서도 NCA 2차 전지가 내년부터 상당한 수요가 창출된다는 거죠.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삼성 SDI는 착착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것이 바탕이 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삼성전기, 삼성 SDI, 삼성물산 중에 한두 종목 정도를 선택하면 된다는 건데, 한 가지 유의보다는 참고하실 것은, 삼성 SDI, 만약에 코스닥에서 SKC 코스닥은 아니네요. 어쨌든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SKC나 일진머티리얼스, 또 포스코케미칼, 두산솔루스도 해당이 됩니다. 이 4개의 음극재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이 선택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삼성 5인방 중에서 삼성 SDI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은 중복이거든.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삼성 전기 내지 삼성 물산을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포스코 케미칼이나 일진 머티리얼스 또 현재 SKC를 안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삼성 전기 대신에 삼성 SDI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SDI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를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록스는 필수죠. 바이오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바이오를 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따라서 삼성인데다가 또 바이오주의 핵심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우리 포트폴리오 필수 종목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삼성물산, 전기, SDI는 선택 대상, 필수 선택 대상이 된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설명이 되고요. 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이쪽은 조금 다르죠. 별도로 SFA 반도체, 네페스, 이건 패키징 쪽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탄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SFA 반도체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와 경쟁할 때 패키징과 관련돼서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군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죠. SFA 반도체. 그래서 금년에 10,000원 정도 목표를 하면서 이 정도를 가져가시거나, 또 현재 기술력으로 봤을 때 네페스도 상당해요. 어쨌든 두 종목이 경합을 이루고 있는, 두 종목 다 사는 것은 약간 중복입니다. 한 종목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약간 성격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현재 궁금하신 분, 의문이 되시는 분은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반드시 한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하시는 게 좋겠다. 두 개 다 있어도 되긴 됩니다. 하지만 하나 하는 것이 일단 포트폴리오 구성상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테스트 쪽으로 테스나가 있고요. 리노 공업이 있는데, 역시 둘 중에 하나인데, 안정성을 따진다면 리노 공업의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리노 공업입니다. 리노 공업에 조금 더 안정성은 뛰어나다는 건데, 주가 탄력성은 테스나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가령 현재 SNS텍도 있고요. 동진 세미캠도 해당이 됩니다. 약간 느리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죠. 어쨌든 필수 선택 대상으로서 SFP 반도체, 넷페스 둘 중에 하나, 테스나, 리노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종목들입니다. 반드시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 선택이에요. 나머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전공 필수 선택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지만, 나머지 종목들 지금부터 말씀드릴, 예를 들어서 앞서 얘기했던 SKC, 일진머티리얼스, 두산솔루스, 포스코 케미칼, 이건 2차전지 음극재 쪽이죠. 양극재 쪽으로는 에코프로 BME, 이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쪽으로 MC넥스가 있고요. 또 TH 바텍이 있죠. MC넥스 쪽은 이 카메라 모듈 쪽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업체이고요. 또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쪽으로도 비전이 있고요. 아주 강한 비전이 있죠. MT넥스가 있고, 그 KS바텍은 힌지 쪽이죠. 플립, 그 뭡니까? 이번에 갤럭시 G 플립, 또 갤럭시 폴드, 이런 것과 관련된 힌지가 강조가 되고 있죠. 국내 유일한 거의 독점적인 공급 업체입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MC넥스, 카메라 모듈 쪽이면 MC넥스, MC넥스 있지만 삼성전기도 있으니까 삼성전기를 갖고 계신 분들은 MC넥스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C넥스를 갖고 있으면 삼성전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그런 관점으로 구분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으로 유진테크도 있고요. 또 원익 아피스도 있고, 오늘 원익 탄력도 올라오네. 테스트도 있는데, 이건 약간 구분해야 된다. 일반 반드시 선택 대상할 종목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일반 선택 대상이다. 이걸 선택할지 아닐지는 상황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G가 있는데 OE솔루션, RFHIC, 또 에이스테이크, 또 이노와이어리스, 또 HFR 이런 것들인데요. 당장
5G 전체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타이밍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종목,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실적 먼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이제 금년 1, 2분기, 1분기, 2분기 실적 전망이 그렇게 밝은 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적 부담이 있는 상태 하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죠. 다만 하반기 때는 좋다 하는 것에서 그 어느 때 좋은 타이밍이 될 것은 같아요. 하지만 지금 서두를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아도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망을 하되 굳이 조금 길게 보고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선택 대상은 오이솔루션, KMW, 이노와이어리스, RFHIC 정도를 사정권 내에 두고 관찰을 하거나 또는 일부 종목을 잡고 일부 물량을 잡고 기다려보는 그런 자세를 갖고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인데요. 현재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모두 이 시각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 전체를 간단하게 스크린하는 정도로만 파악해 두시고 그 점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하시는 것을 초점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조를 하셔서 판단하시고요. 어쨌든 내용이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번호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